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학습 자료, 과제, 퀴즈, 질문 등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소통 도구입니다. 특히 대면 학습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거꾸로 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론 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 모형을 사용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의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classroom.google.com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로그인 창이 보이는데요. 저는 구글 G Suite for Education으로 인증받은 제가 근무 중인 학교에서 새로 생성한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용하게 되면 클래스룸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확인해 보신 후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역할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교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클래스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큰 더하기 기호가 보이죠?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럼 지금처럼 수업 참여하기와 수업 만들기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먼저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리드에서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원하시는 사항을 모두 적어보시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화면 가운데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코드를 제시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면 테마 선택이 보이는데요.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한 홈 배경 화면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 업로드를 통해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도 클래스룸 첫 화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는 설정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입력한 수업 세부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설정을 통해 수업 코드가 너무 어렵다면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삭제된 항목을 교사만 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구글 클래스룸에서 행아웃 미팅 링크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점수 매기기는 성적 계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체 성적이 없을 수도 있고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설정창을 닫고 첫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클래스워크를 통해서 수업 내용을 올릴 수 있고 수업 내용은 차례차례 스트림에 뜨게 됩니다. 또 피플을 사용하여 교사나 다른 학생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성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하면 학생들 가입이 제일 고민이시죠? 선생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사용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를 클릭해 주세요. 사용자는 교사와 학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료교사로 추가된 사람은 생성된 구글 클래스룸 삭제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합니다. 한 개의 수업에 최대 교사 20명 초대가 가능합니다. 학생의 경우 G Suite를 통해 생성된 학생의 메일로 학생을 바로 초대하거나 학생들에게 수업 코드를 제시해서 학생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개의 수업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포함하여 1,000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이제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워크를 클릭해 주세요. 첫 화면에 Create 버튼 보이시죠? 열어보면 각각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가 보입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매차시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하고 아이들을 가입시키는 것은 힘들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걸 위해 이 주제가 꼭 필요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려는 날짜나 주제로 묶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폴더를 만드는 것처럼 주제를 개설한 후 그 안에 넣고 싶은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저는 오늘 수업의 내용으로 주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게시물 재사용의 경우 다른 학급에 올렸던 내용을 끌어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1반에서 사용한 자료를 2반에서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번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는 교사가 학생에게 단방향으로 내용 전달만 원할 경우 사용하면 좋습니다. 공지사항처럼 활용하기 좋습니다. 제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밑에 클립 모양의 추가 버튼 보이시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링크 버튼은 인터넷 사이트를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 버튼은 선생님이 컴퓨터에 갖고 있는 자료를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버튼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바로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Create 버튼을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들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 학급을 정할 수도 있고 하나의 학급에만 올릴 경우에는 일부 학생들을 선택해서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픽 없이 혹은 새로운 토픽을 만들거나 기존의 토픽을 활용하여 올릴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옆에 이 아래로 생긴 삼각형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게시물, 예약, 임시 저장, 임시 게시물 삭제가 있습니다. 이 예약 버튼의 경우 자료 게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전 미리 자료를 만들어 놓고 올리기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은 질문입니다. 질문도 제목은 필수사항입니다. 질문의 경우 학생들의 답변을 단답형으로 할 것인지 객관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답형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적으면 되지만 객관식의 경우 선생님께서 각각의 옵션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점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제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사용하실 내용입니다. 과제에서는 자료를 추가해보면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 제공이 보일 텐데요.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 제공,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 학생별로 사본 제공이 보일 것입니다. 단순히 과제를 제시만 하고 구글 클래스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는다면 첫 번째 권한 제공이, 모든 별로 과제를 제시한 경우는 두 번째 권한 제공이, 각 학생별로 다른 과제를 받아야 한다면 세 번째 사본 제공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각 수업 내용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에서는 기준표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기준표를 만들거나 이전에 사용하던 기준표를 사용하거나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퀴즈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과제의 경우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과제입니다. 밑에 빈 퀴즈 양식을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퀴즈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완성한 후에 순서를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한 후에 끌어서 이동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적에 들어가 보면 가입되어 있는 각 학생들, 그리고 각각의 과제, 그리고 각 과제별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과 이름, 각각의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학생을
답변으로 정렬, 성으로 정렬, 이름으로 정렬, 상태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과제 유형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편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정렬한 후 채점하시면 편합니다. 학생의 답변을 확인하고 이 아래에 학생 개인별로 볼 수 있는 비밀 답변도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학생별로 점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림은 SNS의 내용처럼 가장 최신 글 순서대로 뜨는 것입니다. 스트림의 순서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맨 위로 끌어오는 기능만 가능합니다. 글의 점 3개 부분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맨 위로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간단하게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사용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리드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